500만 원 샷넬에서. 그게 아니, 항암 치료를 샷넬에서 받았어? 민준 씨 오해야. 대한병원에 당신 이름 없어. 단 한 번도. 당신의 배우자가 15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당신의 돈을 훔치기 위해 암에 걸렸다고 연기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2층, 낡은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계단에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한 집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작은 부엌. 노란 형광등 하나만이 천장에서 윙윙거렸다. 6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 똑, 똑 떨어졌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혀 작은 금소금을 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박민주는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45세. 플라스틱 의자가 그의 무게로 삐걱거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살이 빠졌다. 그의 손,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빨갛고 거칠었다. 공장일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손등에 가득했다. 화상 자국도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테이블 위에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색깔의 뚜껑들. 흰색, 파란색, 빨간색, 각각 다른 약국에서 산 것들. 민주는 첫 번째 병을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곤함 때문이었다. 2시간 전에 야간 근무를 마쳤다. 화이트 알약을 하나씩 꺼냈다. 조심스럽게, 마치 다이아몬드를 다루듯 하나, 둘, 셋 소리내어 세었다. 일주일치 약을 작은 약 케이스에 넣었다. 월요일 칸, 화요일 칸, 수요일 칸, 흰색 알약, 노란색 캡슐, 분홍색 정제. 각각의 약에는 설명서가 붙어 있었다. 하루 3회 식후 복용. 취침 전 일정. 2번째 병을 열었다. 노란 캡슐. 비타민인지 약인지 그도 정확히 몰랐다. 약사가 암 환자에게 좋다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알에 5,000원, 한 달에 15만 원. 그는 따지지 않았다. 3번째, 4번째, 5번째. 모든 약을 케이스에 정리했다. 완료되었다. 물 한 잔을 따랐다. 유리컵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아내를 위해 약과 물잔을 작은 쟁반에 올렸다. 나무 쟁반.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것. 15년 전 그는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무릎이 뚝 소리를 냈다. 관절염 초기 증상이었다. 30살에게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45세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60세였다. 침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소리를 죽였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지수야,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떨렸다. 간절함으로. 그는 침실 문 앞에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깨어나면 미소 짓는 남편을 봐야 했다. 걱정하는 남편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남편을. 그는 아내가 암과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말기위암. 스테이지 3 의사가 말했다고 했다. 생존율 40%,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신약이 필요하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는 모든 것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15년 결혼 생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30분 전, 오전 3시 30분. 강남,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넌사인들이 밤을 밝혔다. 한 럭셔리 호텔, 63층 건물,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입구에 발렛 파킹 직원들이 서 있었다. 벤츠, BMW 포르쉐, 고급 차들만 드나들었다. 37층, 스위트룸, 1박에 120만 원.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였다.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남산타워가 멀리 빛났다. 한강이 검은 리본처럼 흘렀다. 따뜻한 간접 조명이 방을 감싸고 있었다. 오렌지빛, 부드럽고 관능적인 킹사이즈 침대, 이집트산 면 시트, 천 스레드 카운트, 프랑스산 베개 4개, 하나에 30만 원. 얼음통 속 샴페인 병이 비어 있었다. 돔페리뇽, 한 병에 45만 원. 2개의 크리스탈 잔. 립스틱 자국이 하나에 묻어 있었다. 소파 위에 명품 옷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버버리 코트, 루이비통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샤넬 구두, 커피 테이블 위에 호텔 룸서비스 잔에 랍스터 껍질, 스테이크 접시, 생크림 케이크 절반, 하룻밤 식사로 80만 원. 공기 중에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값비싼 향수, 샤넬 노고춘리오 한 병에 15만 원. 최지수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43세.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호텔 제공 가운, 부드러운 베이지색. 그녀의 피부가 빛났다. 얼굴이 샴페인 때문에 발그레했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졌다. 어제 미용실에서 한 것. 30만 원짜리 트리트먼트. 손톱을 봤다. 새로 했다. 빨간색. 젤 네일. 하나하나에 스톤이 박혀 있었다. 15만 원. 민준의 하루 배달 수입. 그녀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 만족스러운. 승리한. 강태호가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45세. 셔츠 단추가 3개 풀려 있었다. 이탈리아산 셔츠. 에르메네 질도 제냐. 45만 원. 넥타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페라가모. 18만 원.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소유하듯이 편안하게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을 쓰다듬었다. 손목에 롤렉스 시계. 서브마리너. 1200만 원. 그것은 회사 돈으로 산 것이었다. 민주는 몰랐다. 태호가 샴페인 잔을 들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아, 끝났네. 한 병 더 시킬까?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제 가야 해. 핸드폰을 확인했다. 최신 아이폰. 케이스는 구찌. 화면. 4시 5분. 그녀가 눈을 굴렸다. 민준 씨 일어날 시간이야. 벌써? 태호가 아쉬워했다. 어쩔 수 없잖아. 약 챙겨줘야 하거든. 그녀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비웃음. 태호가 그녀의 목에 키스했다. 천천히. 목에서 어깨로. 그 바보 아직도 믿어? 당연하지. 15년 동안 날 의심해본 적 없어. 순진한 남편. 지수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완벽한 바보야. 암이라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태호가 웃었다. 누가 암 환자 의심하겠어? 내 아이디어잖아. 천재적이야. 지수가 그의 가슴을 톡톡 쳤다. 애정 어린 제스처. 우리 지수가 연기를 잘해서 가능한 거지. 진짜 아픈 사람 같아. 태호가 일어나서 미니바로 갔다. 맥주를 꺼냈다. 하이네켄. 캔을 땄다. 칙. 한 모금 마셨다. 다음 주에 스위스 간다며? 그가 물었다. 응, 치료받으러. 지수가 웃었다. 사실은 스키 리조트지만. 민준이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라고 했어. 의심 안 해. 그녀가 거울을 봤다. 화장이 번졌다. 휴지로 닦아냈다. 완벽해 우리.
태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남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지수가 빈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다. 건배? 건배. 태호가 맥주캔을 부딪혔다. 딸깍. 그들은 웃었다. 함께. 공모자처럼.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중 하나는 민준의 작은 빌라였다. 30km 떨어진 곳에서 그는 그녀의 약을 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30분 전 그의 아내는 그의 사업 파트너와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의 매일 밤 야간 근무가 그들의 데이트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가 세는 모든 약이 그들의 사치를 위한 연기 소품이라는 것을. 아직은 해가 떴다. 오전 6시,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민주는 첫 번째 일터로 향했다. 버스를 탔다. 출근 시간. 버스는 꽉 찼다. 공장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청소부들, 모두 지친 얼굴들. 민주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앉을 자리가 없었다. 괜찮았다. 익숙했다. 공장, 서울 외곽, 낡은 철제 건물, 녹슨 간판, 대성 금속, 출입구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파란색 점프수트,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안전모를 썼다. 안전화를 신었다. 철판이 들어간 무거운 신발. 공장 내부, 시끄러웠다.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다. 쾅쾅쾅, 위이이잉, 치직, 불꽃이 튀었다. 용접 작업, 파란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열기가 엄청났다. 11월인데도 땀이 났다. 공기가 무거웠다. 금속 냄새, 기름 냄새, 땀 냄새. 민주는 자기 자리로 갔다. 프레스 기계 앞, 거대한 철제 기계. 하루에 500개의 부품을 찍어내야 했다. 하나에 15초, 쉬지 않고.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얼굴이 검게 그을렸다.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철판을 넣는다. 버튼을 누른다. 쾅, 부품을 꺼낸다. 다음 철판. 쾅, 다음. 쾅, 8시간. 점심시간 30분 빼고. 옆 작업자가 소리쳤다. 기계 소리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들렸다. 박형, 어제도 못 잤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려 했지만 힘들었다. 아내분 어때? 비슷해. 약값이 계속 올라서. 힘내. 곧 나아질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에 집중했다. 쾅, 쾅, 쾅. 오후 3시. 첫 번째 근무 끝. 8시간. 집에 가지 않았다. 두 번째 일터로 갔다. 사무실. 강남. 민준의 회사. 드림테크. 작은 IT 컨설팅 회사. 직원 12명. 오후 4시 도착. 사무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책상이 빽빽한 오픈 오피스. 칸막이가 낮았다.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었다. 키보드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다. 복사기가 웅궁거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드림테크입니다. 공기는 답답했다. 에어컨이 돌아가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다. 점심 음식 냄새도 섞여 있었다. 민주는 작은 칸막이 책상에 앉았다. 8명 중 하나. 회사에서 가장 작은 책상. 모니터 하나. 낡은 의자. 삐걱거렸다.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열출일률계에 읽지 않은 메일. 한숨을 쉬었다. 스프레드시트를 열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시야가 흐려졌다. 피곤함 때문이었다.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두통이 있었다. 커피를 마셨다. 차가웠다. 아침에 탄 것. 쓰고 텁텁했다. 삼켰다. 오후 5시. 발소리. 누군가 다가왔다. 강태호였다. 그는 코너 사무실에서 나왔다.
유리문이 있는 방. 대표이사 강타오라고 쓰여 있었다. 큰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63빌딩. 남산, 한강. 태호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네이비 수트, 맞춤 제작, 200만 원짜리, 흰 셔츠, 실크 넥타이,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다. 페라가모, 80만 원. 손목에 시계, 롤렉스, 그 시계. 호텔에서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 그는 비싼 향수를 뿌렸다. 톰포드, 한 병에 35만 원. 그가 지나가면 향기가 남았다. 태호가 인스턴트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종이컵, 자판기 커피. 하나를 민준 책상에 놓았다. 톡,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친구처럼, 걱정하는 동료처럼. 민준의 어깨를 톡톡 쳤다. 2번, 3번. 무거운 손. 박 부장.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제도 못 잤지? 안색이 안 좋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타이어를 봤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진짜처럼 보였다. 완벽한 연기. 괜찮습니다, 강 사장님. 민준이 억지로 웃었다. 입꼬리를 올렸다. 힘들었다. 괜찮긴. 얼굴 좀 봐. 태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민준 옆에. 가까이. 너무 가까이. 지수 씨 어때? 치료는 잘 되고 있어? 네.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희망으로. 간절함으로.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태호가 민준의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 회사 일도 중요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할 것 없어. 친구잖아. 우리. 태호가 웃었다. 완벽한 미소. 연습된 미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준도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혀를 대었다. 내가 보고서는 처리할 테니 일찍 들어가 봐. 지수씨 곁에 있어야지. 태호의 목소리는 배려로 가득했다. 이해로 가득했다. 동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 민준이 보지 못하는 순간 그 눈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승리로 빛났다. 조롱으로 반짝였다. 민준은 그 배려가 자신을 조롱하는 칼날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몰랐다. 태호가 방금 전 화장실에서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오늘 남편 안색 최악해케 우리 덕분에. 그는 몰랐다. 태호가 이미 회사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조금씩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 친구가 그의 아내와 그의 회사를 동시에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일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무리하지 마. 타요가 일어섰다. 어깨를 한 번 더 쳤다. 더 세게. 그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유리문을 닫았다. 블라인드를 내렸다. 민준은 화면을 다시 봤다. 숫자들. 흐려졌다. 다시 맞췄다. 이랬다. 오후 요금시까지. 그는 일찍 퇴근할 수 없었다. 2번째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3번째가. 저녁 8시, 서울 시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랑비. 점점 굵어졌다. 차가운 11월 비. 민준은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낡은 스쿠터. 10년 된 것. 시트가 찢어져 있었다.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엔진 소리가 덜컹거렸다. 헬멧을 썼다. 낡은 헬멧. 긁힌 자국 투성이. 안경이 금방 김으로 뿌옇게 흐려졌다. 닦아냈다. 다시 흐려졌다. 배달 앱을 켰다. 삐삐삐. 주문이 들어왔다. 중국집. 짜장면 2위, 탕수육 1. 배달지 5km. 출발합니다. 오토바이를 몰았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눈을 뜨기 힘들었다. 도로가 미끄러웠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쓸며 휴익 소리를 냈다.
물이 튀었다. 청바지가 비에 젖어 무거웠다.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불쾌했다. 손이 추위로 떨렸다. 장갑을 꼈지만 소용없었다. 찢어진 장갑. 엄지손가락 부분이 뚫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신호등. 빨간불. 멈췄다. 엔진을 공회전시켰다. 덜덜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저녁을 못 먹었다. 시간이 없었다. 주머니에 편의점 삼각김밥이 있었다. 차가웠다. 나중에 먹어야지. 초록불. 출발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10층짜리 건물들. 중산층 동네. 음식 가방을 꺼냈다. 플라스틱 상자. 손이 너무 시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다. 미끄러졌다. 다시 잡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수리 중이라는 팻말. 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4층, 1층, 2층.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3층, 4층. 심장이 두근거렸다. 너무 빨리. 건강하지 않았다. 4구입 2호. 초인종을 눌렀다. 띠링동. 기다렸다. 발을 동동 굴렀다. 추웠다.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 20대. 편한 옷. 따뜻한 집 안 공기가 흘러나왔다. 부러웠다. 배달 왔습니다. 고마워요. 남자가 음식을 받았다. 앱으로 결제했다. 문을 닫았다. 맛있게 드세요. 민준이 말했지만 문은 이미 닫혔다.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오토바이로 돌아왔다. 온몸이 떨렸다. 비가 더 강해졌다. 억수같이 쏟아졌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젖은 손으로. 화면에 물방울. 닦아냈다. 지수에게서 온 문자. 오후 6시 47분. 약값이 또 올랐대. 유유.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또 지난주에도 올랐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쳤다. 얼마나? 답장이 왔다. 50만 원 더. 50만 원. 배달일 일주일치. 공장일 3일치. 민준은 턱을 깨물었다.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더 일하면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마련할게. 고마워. 여보 유유. 미안해. 내가 아파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빨리 나. 민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동을 걸었다. 다시 빗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배달. 또 다음. 또 다음. 그때 그의 폰으로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오후 8시 37분. 아내가 보낸 사진이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확인했다. 사진. 지수의 손. 침대 시트 위.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스톡 이미지라는 것을. 아픈 환자 손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그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아팠다. 미안했다. 그는 여기서 비를 맞으며 배달을 하고 그녀는 저기서 주사를 맞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이랬다. 자정까지. 같은 시각 오후 8시 37분. 민준의 빌라. 침실. 방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자고 있지 않았다. 태블릿 빛만 희미하게 얼굴을 비췄다. 최신형 갤럭시 탭. 118만 원. 민준의 치료비로 산 것. 그녀는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라페를라. 이탈리아 브랜드. 35만 원. 온라인 해외 직구. 민준의 약값으로 산 것. 옆에 과자 봉지가 있었다. 프링글스. 반쯤 먹었다. 콜라 캔도 있었다.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중이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려면 야위야 했다. 그녀의 핸드폰. 아이폰 14 프로. 150만 원. 케이스는 구찌. 민준의 의료비로 산 것. 핸드폰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 소음, ASMR. 유튜브에서 찾은 것. 삐삐, 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심전도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목소리, 완벽한 배경음. 민준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녀는 아픈 환자처럼 보여야 했다. 분위기가 중요했다. 지수가 네이버를 열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아픈 환자 손, 링거, 이미지 검색.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왔다. 병원 침대, 링거를 맞는 손들, 반창고, 주사 자국. 완벽한 것을 찾았다. 다운로드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민준에게 전송. 약값이 또 올랐대. 유유, 전송 완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만족스러웠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 보냈어. 또 속았음. 태호의 답장. 카카카이 너 진짜 천재. 오늘 번 돈으로 내일 뭐 살 거야? 가방 보러 갈까? 샤넬 신상 나왔어. 얼마? 450만 원. 오케이. 내가 쏠게. 우리 지수 선물 하츠. 고마워 오빠 하츠. 지수는 태블릿으로 돌아왔다. 넷플릭스를 켰다. 더 글로리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과자를 먹으며 편안하게. 창밖으로 빗소리. 민준이 저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핸드백이 6개월 후 법정 증거 1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모든 문자, 메시지가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을. 법원 명령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태블릿 검색 기록이 모두 기록된다는 것을. 아픈 환자 손 검색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몰랐다. 같은 시각 오후 8시 37분 민준의 빌라 침실 방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자고 있지 않았다. 태블릿 빛만 희미하게 얼굴을 비췄다. 최신형 갤럭시 탭 128만 원. 민준의 치료비로 산 것. 그녀는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라페를라 이탈리아 브랜드 35만 원. 온라인 해외 직구. 민준의 약값으로 산 것. 옆에 과자 봉지가 있었다. 프링글스. 반쯤 먹었다. 콜라캔도 있었다.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중이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려면 야위야 했다. 그녀의 핸드폰. 아이폰 실사 피로. 150만 원. 케이스는 구찌. 민준의 의료비로 산 것. 핸드폰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 소음 ASMR. 유튜브에서 찾은 것. 비비. 규칙적인 기계음. 심전도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목소리. 완벽한 배경음. 민준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녀는 아픈 환자처럼 보여야 했다. 분위기가 중요했다. 지수가 네이버를 열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아픈 환자 손, 링거, 이미지 검색.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왔다. 병원 침대, 링거를 맞는 손들, 반창고, 주사 자국. 완벽한 것을 찾았다. 다운로드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민준에게 전송. 약값이 또 올랐대. 유유. 전송 완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만족스러웠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 보냈어. 또 속았음. 태호의 답장. 카카 너 진짜 천재. 오늘 번 돈으로 내일 뭐 살 거야? 가방 보러 갈까? 샤넬 신상 나왔어. 얼마? 450만 원. 오케이. 내가 쏠게. 우리 지수 선물 하츠. 고마워 오빠 하츠. 지수는 태블릿으로 돌아왔다. 넷플릭스를 켰다. 더 글로리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과자를 먹으며 편안하게. 창밖으로 빗소리. 민준이 저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핸드백이 6개월 후 법정 증거 1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모든 문자 메시지가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을, 법원 명령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태블릿 검색 기록이 모두 기록된다는 것을, 아픈 환자 손 검색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파괴할 것이다. 자정이 넘었다. 새벽 2시, 민주는 마지막 배달을 마쳤다. 오늘 배달 10치불건, 수익 85,000원. 비가 오면 주문이 많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빌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체인으로 잠갔다. 헬멧을 벗었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땀과 빗물이 섞여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천천히.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릎이 아팠다. 현관문 앞,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피곤함 때문이었다. 열쇠 구멍을 찾기 힘들었다. 2번 빗나갔다. 3번째에 들어갔다. 돌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조용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지수는 자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왔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나중에 닦아야지. 신발을 벗었다. 운동화. 물이 찼다. 축축했다. 양말도 젖었다. 발가락이 시렸다. 얼굴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거울을 봤다. 현관 거울. 누가 저 사람일까? 아버지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습. 문틀에 기댔다. 잠깐. 숨을 쉬었다. 어지러웠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다. 사흘째. 신발을 벗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다.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수의 약한 기침. 콜록, 콜록. 완벽한 타이밍. 언제나 그랬다. 민준이 집에 들어오면 그녀는 기침했다. 아픈 사람처럼. 지수가 침대에서 움직이는 소리. 삐걱. 발소리. 침실 문이 조금 열렸다. 여보, 왔어? 그녀의 목소리. 약했다. 작았다. 떨렸다. 완벽한 영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억지로 미소 지었다. 입꼬리를 올렸다. 아내가 걱정하면 안 됐다. 남편은 강해야 했다. 희망을 줘야 했다. 잤어. 약은... 지수가 나왔다. 실크 파자마. 머리가 약간 흐트러졌다. 자고 있었다는 증거. 사실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먹었어. 근데 그녀가 소파로 가서 앉았다. 발을 주물렀다. 발이 너무 저려. 오늘 쇼핑, 아니 산책을 좀 했더니. 그녀가 실수를 알아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 미안. 산책이야. 의사가 조금씩 걷는 게 좋다고 해서. 민주는 몰랐다. 그녀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는 것을. 태호와 함께 샤넬 매장 45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것을. 그래서 발이 아픈 것을. 그래, 걷는 게 좋지.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응, 근데 여보. 지수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다. 미안한데 발 좀 주물러 줄 수 있어? 너무 아파서.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빨갛고 거칠었다. 상처 투성이. 떨리고 있었다. 감각이 없었다. 추위와 피로로.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 씻고 바로 올게. 고마워, 여보. 지수가 미소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 민주는 보지 못했다. 화장실로 갔다. 옷을 벗었다. 젖은 옷, 바닥에 떨어뜨렸다. 나중에 빨아야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 김이 차올랐다. 몸이 녹기 시작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다. 거울을 봤다. 김이 서린 거울. 손으로 닦아냈다. 자신을 봤다. 갈비뼈가 보였다. 살이 빠졌다. 3개월 만에 10kg. 근육이 없었다. 다크서클이 눈 아래 깊었다. 눈이 함몰되어 보였다. 45세. 하지만 60세처럼 보였다.
괜찮아? 지수가 나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 편한 면 바지, 낡은 티셔츠, 거실로 나왔다. 지수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발을 쭉 뻗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 발치에 앉았다. 그녀의 발을 들었다. 부드러웠다.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빨간색, 새로 한 것. 언제 했지? 병원 갈 시간에? 그는 묻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믿었다. 발을 주물렀다. 천천히, 부드럽게, 엄지손가락으로 압력을 가했다. 발바닥, 발등, 발목. 그는 아내의 발을 주무르며 생각했다. 이 발이 다시 걷게만 할 수 있다면, 이 발로 다시 우리같이 산책할 수 있다면, 이 발로 다시 그녀가 건강하게 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지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태우에게서 온 문자. 내일 점심때 봐. 샤넬 받으러 가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민준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주물렀다. 그의 손은 떨렸다.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분 후 지수가 하품했다. 피곤해. 자야겠어. 고마워, 여보. 응. 잘 자. 지수가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딸깍. 민준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참.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식탁에 앉았다.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다. 로그인했다. 오늘 수입 확인. 공장 12만 원. 배달 8만 5천 원. 총 20만 5천 원. 아이체. 최지수 치료비 계좌로 전액 20만 5천 원. 그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통장, 은행 로고, 표지가 해졌다. 모서리가 닳았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지문 하나 없이 표지에 볼펜으로 쓰여 있었다. 민준의 송을씨.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글씨. 최지수 치료비 계좌. 그는 통장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거래 내역들. 입금, 입금, 입금. 출금, 출금, 출금. 잔액을 확인했다. 1,840만 원. 목표 5천만 원. 의사가 말했다고 지수가 전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5천만 원 필요하다고. 계산기를 꺼냈다. 두드렸다. 5천만 원, 1,840만 원, 3패면 60만 원. 하루 20만 원씩 벌면 158일, 5개월 더.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조금만 더. 이 통장이 가득 차면 지수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다. 간절함으로 흔들렸다. 그는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의 희생, 그의 사랑, 그의 모든 것. 통장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다. 깊은 곳에, 안전하게.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15분. 4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공장 근무 후 유리급시 시작. 침대로 갔다. 지수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깨우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잠들려 했다. 하지만 그 통장에 찍힌 진짜 내역을 알게 된 것은 정확히 3일 후였다. 그리고 그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3일 후, 오후 2시 15분, 목요일. 민준의 사무실, 오픈 오피스는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갔다. 일상적인 업무 소음, 키보드 타닥타닥 소리, 프린터가 용지를 뱉어내는 소리, 윙, 전화벨,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네, 잠시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두 직원이 수다를 떨었다. 점심 뭐 먹었어? 김치찌개. 너는? 일상적인 오후.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11월 햇살.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밝았다. 민주는 자기 작은 칸막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를 응시했다. 엑셀 시트,
숫자들이 가득했다. 큐스람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었다. 그는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다.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잤다. 머리가 아팠다. 관자놀이가 쿵쿵 뛰었다. 커피를 마셨다. 자판기 커피. 벌써 3잔째. 카페인이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속이 쓰렸다. 민준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윙윙 진동했다. 한 번. 무시했다. 일에 집중했다. 다시. 윙윙. 또 울렸다. 계속해서. 뭐지? 민준이 중얼거렸다. 짜증이 살짝 났다. 집중이 깨졌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봤다. 문자 메시지. 은행에서 화면에 빨간색 글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사기 경보. 5,000원 결제 샤넬 본점. 본인 결제 맞습니까? 확인 YN. 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500만 원. 샤넬. 뭐야 이거.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다시 읽었다. 샤넬. 500만 원. 어제 오후 3시 47분 결제.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스팸이야. 또 피싱 문자. 요즘 이런 게 많았다. 가짜 은행 문자. 링크를 클릭하면 해킹당한다. 조심해야 했다. 삭제하려고 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으로 갔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왔다. 발신자 2788 X6 X 은행 고객센터 번호. 그가 알고 있는 진짜 번호. 이상하네. 전화를 받았다. 귀에 댔다. 여보세요? 고객님, KB국민은행입니다. 박민준 고객님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 전문적이고 친절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에서 고액 결제건이 발생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거요? 방금 문자 받았는데 스팸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객님. 실제 결제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7분 최지수 치료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샤넬 강남 본점에서 5,1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최지수 치료비 계좌에서요. 고객님 명의 계좌입니다. 그럴 리가. 제 아내가 병원비로 쓰는 계좌인데. 네, 하지만 샤넬 매장에서 결제되었습니다. 명품 매장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실수 아닌가요? 카드가 복사된 거 아니에요? 고객님,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잠시 멈췄다. 어제만이 아닙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같은 카드로 롯데호텔에서 80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호텔? 민준의 입이 말랐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신라면세점에서 천추 200,000원. 2주 전 청담동 스파 앤 웰니스에서 4억 50,000원. 3주 전 골프장 회원권 결제로 3,100원. 은행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하나하나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은행원은 말했다. 고객님, 이 카드로 어제도 호텔에서 8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끊었다. 숨이 막혔다. 고객님? 그게 전부 병원이에요. 병원 결제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정했다. 믿지 않으려 했다. 고객님, 샤넬은 병원이 아닙니다. 호텔도 아니고요. 아니, 실수예요. 분명히. 고객님, 카드 정지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 카드로 병원비를 내야 해요. 침묵. 은행원도 난처했다. 고객님, 일단 이상 거래로 보고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실례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주변 소리가 사라졌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사람들 목소리, 모두 희미해졌다. 호텔, 골프장, 샤넬, 병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실수야. 분명히 실수야. 카드가 도난당했을 거야. 지수는 몰라. 신고해야 해. 그래, 그거야.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호텔.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실수일까? 정말. 아니야. 생각하지 마. 지수를 믿어. 15년을 함께 살았어. 그녀는 내 아내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했다. 그럼 확인해봐. 병원에 전화해. 그럼 다 해결돼. 그래. 확인하자. 병원에 전화하면 돼. 그럼 오해가 풀릴 거야. 민주는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다. 삐걱. 옆 칸막이 동료가 고개를 돌렸다. 부장님? 잠깐. 화장실. 민준이 중얼거렸다. 빠르게 걸었다.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비상계단으로. 빈 계단. 콘크리트 벽.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차가운 공기. 민주는 벽에 기댔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1번, 2번, 3번. 괜찮아. 오해야. 분명히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 대한병원 고객센터 전화번호. 화면에 번호가 떴다. 276 8888 XXX. 잠깐. 이 번호 지수가 준 번호랑 다른데. 민주는 지수가 준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연락처에 저장된 대한병원 지수 담당의 번호. 민준이 검색한 공식 고객센터 번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은 손을 떨며 지수의 번호를 눌러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따르릉, 따르릉.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기계음이 들려왔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여성의 목소리.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현재 착신 정지되어 있습니다. 착신 정지. 민준의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졌다. 정지. 즉, 없는 번호. 애초에 병원 번호가 아니었던 것이다. 담당 의사 직통 번호라니. 전부 거짓말이었다. 지수가 그에게 준 것은 그저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도록 만든 죽은 번호였던 것이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은 축축했다. 아니야. 아직이야. 혹시 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일 수도 있어. 지수가 병원 이름을 착각했을 수도 있지. 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지경까지 와서 병원 이름 착각이라니. 그건 그가 만들어낸 마지막 희망의 끈일 뿐이었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단 하나의 허망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방울의 의혹까지 전부 씻어내야 했다. 그의 15년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본관번호로 전화하자. 공식 번호로. 민주는 검색한 본관번호를 눌렀다. 통화 버튼.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꼭 쥐었다. 너무 세게.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따르릉. 그의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다. 따르릉. 제발, 제발 오해이기를. 네, 대한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여자 목소리. 안내데스크. 네, 수고하십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침을 삼켰다. 저 환자 최지수 보호자인데요. 네, 고객님. 병원비를 좀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원무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딸깍. 대기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주는 기다렸다. 10초, 2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졌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11월인데, 계단은 추운데,
그는 땀을 흘렸다. 딸깍. 네, 원무과입니다. 다른 여자 목소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전문적이었다. 네, 환자 보호자인데요. 병원비 확인하려고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지수입니다. CJS. 생년월일은요? 민준이 지수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전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소리. 타닥타닥타닥. 마우스 클릭 소리. 침묵. 민준의 다리가 떨렸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벽에 더 기댔다. 더 많은 키보드 소리. 더 많은 클릭. 침묵. 긴 침묵. 저기. 민준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찾으셨어요? 그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네요. 고객님,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가 이상하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떨렸다. 간신히 나왔다. 간호사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고객님, 최지수님 맞으시죠? 생년월일이...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요. 침묵. 민준의 세상이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다. 박민준 씨, 최지수님은 우리 병원 환자 명단에 없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네? 지난 1년간 내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혹시 다른 병원 아니세요? 대한병원 맞으시죠? 저희는... 아니에요. 제 아내가 1년 동안 암 치료를 여기서... 고객님, 저희 전산에는 최지수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외래도 입원도 응급실도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럴 리가. 항암치료, 약, 의사 선생님. 고객님, 혹시 환자분 성함이나 생년월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의 소리쳤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다른 병원을 확인해 보시는 게 1년 동안 다녔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저희 기록에는 없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입술이 파래졌다. 눈이 커졌다. 동공이 흔들렸다. 초점을 잃었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콩. 바닥에 떨어졌다. 콩.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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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 메아리 쳤다. 계단을 따라 아래로. 한 층, 두 층. 쿵. 멈췄다.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여보,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1분, 2분. 그는 여전히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때 그는 보았다. 벽에 그려진 낙서. 화이팅이라고 쓰인 희미한 글씨. 누군가 연필로 힘내라고 쓴 격려의 메시지였다. 그 글씨는 민준에게는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 화이팅하라는 건가? 암에 걸리지 않은 아내에게 돈을 뜯기고 바람을 맞고 회사까지 빼앗긴 내게. 민준은 몸을 웅크렸다. 그의 몸 전체에서 떨림이 시작되었다. 떨림은 점차 커져서 격년처럼 변했다. 그리고 그 격년은 웃음이 되었다. 하하, 하하하하하하. 소리가 계단을 때렸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 그는 울음과 웃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어깨는 경련했고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존재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다. 오직 잔혹한 깨달음만이 있었다. 15년의 믿음, 3일95일의 희생, 3만 시간이 넘는 노동, 모두가 하나의 농담이었다.
태호와 지수가 주고받았을 비웃음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 웃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침묵이 다시 계단을 감쌌을 때 민준의 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광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는 서 있었다. 콘크리트 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벽, 회색, 금이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 낙서. 누군가가 펜으로 화이팅이라고 썼다. 그는 그것을 봤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 귓속에서 피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 박동. 빠르게, 너무 빠르게. 쿵쿵쿵쿵.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키보드 소리, 전화벨, 사람들 목소리. 모두 사라졌다. 세상이 멀어졌다. 흐려졌다. 터널 시야. 주변이 검게 변했다. 환자 명단에 없습니다. 내원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메아리 쳤다.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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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항암치료, 약, 의사, 수술, 통장. 1,840만 원, 3개의 일. 하루 4시간 수면. 그의 손, 그의 몸, 그의 인생. 전부. 거짓말. 전부. 민주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웃었다. 작은 소리가 그의 목에서 나왔다. 흐흐. 웃음이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흐. 하하. 웃음소리가 커졌다. 계단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눈물이 없었다. 미소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15년의 결혼, 1년의 희생, 모든 믿음, 모든 사랑. 그것들이 부서졌다. 산산조각 났다. 가루가 되었다. 웃음이 멈췄다. 침묵. 민주는 천천히 계단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너졌다. 콘크리트 바닥. 차가웠다. 그는 느끼지 못했다. 고개를 두 손으로 감쌌다.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세게, 아프게. 아, 작은 신음. 동물 같은 소리. 그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얼마나 오래? 10분, 30분. 알 수 없었다. 계단 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누군가 내려왔다. 발소리. 딱딱딱. 저기,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 인턴쯤 되어 보였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실례지만 몸이 안 좋으세요? 구급차를... 괜찮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다.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차가움에 인턴이 움찔했다. 네, 실례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끼익, 딸깍, 다시 혼자.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섰다. 핸드폰을 주우러 내려갔다. 계단을 한층 내려갔다. 거기 있었다. 화면이 깨졌다. 거미줄 모양 금이 같다. 주웠다. 먼지를 털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다시 올라갔다.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옥상으로 갔다. 비상구 문. 옥상 출입 금지. 문을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열렸다. 옥상.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11월 바람.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빌딩들, 차들, 사람들 모두 작았다. 개미 같았다. 민주는 난간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난간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 아래를 내려다봤다. 15층. 멀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옷깃을 펄럭였다. 그는 생각했다. 1년. 호텔, 샤넬, 골프장, 스파. 그가 공장에서 일할 때 그녀는 쇼핑했다. 그가 배달할 때 그녀는 호텔에 있었다. 그가 약을 셀 때
그녀는 웃었다. 누구랑? 누구와 그 돈을 썼을까? 혼자? 아니면 강타어.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동으로. 그의 친구, 그의 사업 파트너. 항상 지수를 걱정했다. 항상 물어봤다. 지수 씨 어때? 항상 민준을 집에 일찍 보내려 했다. 가서 곁에 있어. 그래서 그가 없을 때 그녀를 만날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호텔에 갈 수 있게. 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퍼즐처럼. 완벽하게.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가 일할 때, 그가 피 흘릴 때, 그가 부서질 때, 그들은 웃었다. 그의 돈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사랑으로. 민준의 손이 난간을 더 세게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옥상 문이 열렸다. 끼익. 박 부장님, 태호의 목소리였다.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태호가 달려왔다. 박 부장, 왜 여기 있어? 회의가... 그가 멈췄다. 민준의 뒷모습을 봤다. 난간을 잡은 손,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박 부장, 설마...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타요는 그의 얼굴을 보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얼굴, 그 눈, 죽어 있었다. 괜찮아, 안 뛰어내려.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무섭게 차가웠다. 그래? 다행이네. 뭐, 무슨 일 있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그를 바라봤다. 오래, 말없이. 태호가 불편해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 그래? 그럼 들어가자. 춥잖아. 사장님은 먼저 들어가. 나 조금만 더 있을게.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명령 같았다. 태호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물러섰다. 그래, 너무 오래 있지 마.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갔다. 뒤돌아봤다. 민준은 여전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태호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다시 혼자.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하늘. 구름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결심했다. 뛰어내리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울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싸울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다. 복수를. 차갑고 완벽한 복수를. 서두르지 않는 복수를. 증거를 모으는 복수를. 법으로. 완벽하게. 그들이 부정할 수 없게. 그들이 도망칠 수 없게. 그들이 무너지게. 그의 6개월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아파트. 민준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치료비 통장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통장. 그의 희생의 증거. 그는 온라인 뱅킹으로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했다. 집 프린터로 위잉. 용지가 나왔다. A4 용지 5장. 양면 인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하나하나 봤다. 거래 내역들. 날짜. 장소. 금액. 침실에서 지수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콜록콜록 가짜 기침. 연기.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역겹게. 모욕적으로. 그의 귓속을 긁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표정이 없었다. 돌처럼. 빨간 펜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안정적이었다. 차갑게. 외과 의사의 손처럼. 첫 번째 호텔 결제에 동그라미를 쳤다. 빨간색. 날짜 4월 12일. 롯데호텔. 800,000원. 자신의 근무 일정표를 폈다. 작은 수첩. 매일 일정을 기록했다. 그날 확인. 4월 12일 야간 근무 배달 오후 7시 새벽 2시. 그가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그녀는 호텔 침대에 있었다. 적었다. 빨간 펜으로 옆에. 배달 근무 중. 두 번째. 4월 19일. SPA. 사프우드 올츠점원. 일정표. 공장 연장 근무. 오전 유입시, 오후 휴금시. 적었다.
공장 12시간 세 번째. 4월 27일 신라면세점 천주 200,000원. 일정표. 편의점 야간. 오후 11시 오전 7시 적었다. 야간 근무 네 번째. 5월 3일 골프장 회원권 3,100원. 일정표. 공장 필수 배달 더블. 오전 7시 자정 적었다. 11시간 근무 다섯 번째. 11월 5일 샤넬 5,100원. 일정표. 보너스 입금. 전액 이체 적었다. 6개월 보너스. 하나하나. 빨간 동그라미가 종이를 채웠다. 그의 피땀. 그녀의 거짓말. 완벽하게 반대였다. 그가 더 고생할 때 그녀는 더 많이 썼다. 의도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20개, 30개, 40개. 총액을 계산했다. 계산기로 1,840만 원. 전부 다 썼다. 한 푼도 안 남았다. 병원비? 없었다. 약값? 없었다. 의사? 없었다. 전부 거짓말. 마지막 연결을 했다. 누가 그녀와 함께였을까? 강타오. 그의 친구. 그의 사업 파트너. 증거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알았다. 확신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주는 서류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파일에 넣었다. 라벨을 붙였다. 증거, 이일 그것을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잠갔다. 열쇠를 목에 걸었다. 작은 체인에. 그리고 침실로 갔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불을 켰다. 여보, 앉았어? 그녀가 놀란 척했다. 연기. 민주는 미소 지었다.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완벽한 미소. 응, 일 좀 하고 있었어. 너는 좀 어때? 괜찮아. 오늘 약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 다행이다.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곧 나을 거야. 응,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연기. 당연하지. 나도 사랑해.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입술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차가웠다. 죽은 것처럼. 하지만 지수는 느끼지 못했다. 민준이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 그녀를 속이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6개월 동안 그를 속인 것처럼. 이제는 그의 차례였다. 민준은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계획했다. 복수를. 완벽한 복수를.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지수가 볼 수 없는 미소. 차갑고 위험한 승리의 미소. 게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드림테크 사무실. 민주는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엑셀 시트가 켜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숫자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출력했던 그 5장의 거래 내역서뿐이었다. 옆자리 김대리가 커피를 들고 와 말을 걸었다. 부장님, 안색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밤에 또 못 주무셨죠?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피곤한 남편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아, 네. 어젯밤에 지수 씨가 좀 많이 힘들어해서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적당히 갈라져 있었다. 아이고, 사모님도 부장님도 고생이시네요. 그때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호가 나타났다. 박 부장.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태호가 커피잔을 든 채 그의 책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도 완벽한 수트, 비싼 시계, 그리고 역겨운 친구의 미소. 지수 씨는 좀 어때? 어제 일찍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태호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 어젯밤 호텔에서 지수의 어깨를 감쌌을지도 모르는 그 손. 민준은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눌러 삼켰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지친 미소를 만들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잘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똑같네요. 그래, 힘내. 박 부장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 태호가 말했다. 네가 쓰러지게 될 거야. 민주는 속으로 대답했다. 겉으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유리문이 닫혔다.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그는 큐스란 보고서를 작업하지 않았다. 검은색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웠다. 이 회사의 네트워크는 그가 10년 전에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타요는 몰랐다. 사장인 자신보다 민준이 이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리자용 백도요. 그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해 만들어둔 뒷문을 열었다. Server logs, access, granted. 그는 태어의 일정 파일에 접근했다. 캉 35 캘린더. Private, no data. 당연히 암호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파일이 열렸다. 민준은 어젯밤 동그라미를 쳤던 날짜들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4월 12일, 롯데호텔, 80만 원 결제. 태어의 일정, 오후 반차 개인 용무. 그날 민준은 공장에서 1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 4월 27일, 신라 면세점, 120만 원 결제. 태어의 일정, 오전 외근, 파주 물류센터. 민준은 웃음이 나왔다. 파주 물류센터는 신라 면세점과 정반대 방향이었다.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 그는 증거를 더 찾았다. 회사 법인카드 지출 내역. 태호가 최종 승인한 항목들. 민준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4월 12일 롯데호텔 80만 원 법인카드 결제. 잠깐. 민준은 혼란스러워졌다. 지수의 치료비 계좌에서도 같은 날 80만 원이 결제되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가 법인카드 상세 내역을 클릭했다. 항목 비즈니스 미팅 XYZ 클라이언트 룸서비스 및 식대 첨부된 영수증 이미지 파일 룸서비스 2인 돈페리뇽 1병 랍스터 투이 스테이크 투이. 민준의 손이 멈췄다. XYZ 클라이언트, 그 회사는 부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대표는 4월 내내 해외 출장 중이었던 것을 민준은 기억했다. 자신이 직접 출장 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이다. 태어는 같은 날, 같은 호텔에서 2개의 카드로 결제했다. 하나는 지수의 치료비 카드, 다른 하나는 회사 법인 카드. 왜? 민준은 추론했다. 치료비 카드로는 1박 12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결제하고 법인카드로는 그 방에서 먹고 마실 샴페인과 랍스터를 업무 접대비로 처리한 거다. 그들은 민준의 돈으로 방을 잡고 회사 돈으로 사치를 즐겼다. 2배의 배신, 2배의 사기.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대단하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일정표 스크린샷, 법인카드 상세 내역, 첨부된 샴페인 영수증, 사무실 프린터로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펜을 분해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를 꺼냈다. 작은 USB에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그의 모든 접근 로그를 삭제했다. 백도어를 다시 잠갔다. 그는 모든 창을 닫았다. 다시 엑셀 시트가 화면에 나타났다. 큐스람 보고서.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닥. 이제는 진짜 보고서를 작성했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는 이제 2개의 가면을 썼다. 하나는 지수를 위한 희생적이고 사랑 많은 남편. 다른 하나는 회사를 위한 성실하고 피곤한 박 부장.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민주는 칼을 갈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차갑고 날카로운 증거의 칼을.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민준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피해자로 위장했다. 지수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태호에게는 더욱 순종적인 부하 직원처럼 굴었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가면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민주는 첫 번째 행동 단계에 들어갔다. 증거 수집. 그는 매일 밤 두 번째 직장인 드림테크 사무실에서 모두가 퇴근한 후 조용히 남았다. 그의 새로운 야간 근무는 키보드와 모니터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태호와 지수가 주고받았을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회사 서버를 통해 개인 핸드폰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경로를 찾았다. 태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태호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여기에 백업했고 민주는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부여받았었다. 태호는 이 사실을 잊었거나 민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을 것이다. 태호의 부주의함은 민준에게는 청음 같은 기회였다. 민준은 타워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예상대로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과 지수의 결혼 기념일을 조합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보안의 무제한 사장. 민준은 코웃음 쳤다. 폴더 구조는 엉망이었지만 민준이 찾던 것이 있었다. 여행 기록이라는 폴더. 그 안에 태호와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작은 파일 미리 보기. 스위스 스키장.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에게 치료 때문에 간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 여행. 사진 속 지수는 암 환자라기보다는 행복한 여왕에 가까웠다. 고급 스파. 지수가 얼굴에 오이팩을 하고 태호와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 민준에게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말했던 날이었다. 롤렉스 시계. 태호가 새로 산 서브마리너 시계를 찬 지수의 손목을 찍은 사진. 사업 성공 기념이라고 민준에게 말했던 바로 그 시계. 하지만 사진 속에서 시계는 지수의 것이었다. 민준은 사진 파일을 하나하나 다운로드했다. 모두 지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것들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완벽한 증거를 남긴 셈이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방심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태호의 재정이었다. 민준은 회계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의 원래 업무는 Q4 보고서 마감이었지만 지금은 대표이사 특수 계정을 보고 있었다. 횡령. 태호가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은 명백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된 가짜 영수증, 운영 자금으로 인출된 거액의 현금.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민준의 피 같은 돈 1,84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였다. 태호는 민준의 아내뿐만 아니라 민준이 청춘을 바친 회사까지 훔치고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재정 기록을 복사하여 안전하게 봉인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외도로는 끝나지 않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라는 중범죄로 태호를 묶어둘 족쇄가 될 것이다. 지수가 외도와 사기죄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태호는 횡령죄까지 더해져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된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태호의 몰락이 필수적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계획을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까지 시뮬레이션했다. 아내를 사랑했던 순진한 남편이 아니라 차갑고 논리적인 변호사처럼. 감정은 사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확성뿐이었다. 민준은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 대신
차가운 얼음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집에 가서 자는 척하는 아내 옆에 누웠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가 2년 전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누가 당신을 속여도 모를 거야. 그때는 사랑스러워서 웃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다. 그래, 내가 순진했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들의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다음 주. 민주는 자신의 변호를 맡길 변호사를 물색했다. 그는 강남의 유명 법률사무소 2곳에 익명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그는 이혼 소송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산 분할과 횡령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배우자의 불치병 거짓말과 회사 자금 횡령이 복합된 대형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 너무나도 영화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이 보내준 암호화된 증거, 파일, 통장 거래 내역, 태어의 일정, 법인카드 영수증을 보자마자 그들은 경악했다. 박민준 씨,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특히 강태호 씨는 횡령 금액이 커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준 고통만큼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쓴 돈 한 푼까지 전부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니까요. 그는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했다.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머지 치료비, 통장 잔액을 깨고 공장 사장님께 가불까지 받았다. 이 돈은 복수를 위한 총알이었다. 배 변호사와 계약을 마친 날, 민주는 집에 돌아와 지수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 공장 근무는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몸이 너무 상했어.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시고. 지수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과 실망이 스쳤지만 금세 걱정하는 아내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 괜찮겠어. 병원비는 괜찮아. 회사 일은 계속하잖아.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내 몸도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 당신 간병한다고 나도 너무 무리했지 뭐야.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원, 진짜 병원. 아니, 괜찮아 여보. 당신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내가 항암치료 예약이 있어서. 항암치료? 미안. 내가 깜빡했네. 그럼 항암치료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어때? 민준의 미소는 부드럽고 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그 거짓말이 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다. 지수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연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동요를 즐겼다. 게임은 이제 그의 소나귀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완벽을 원했다.